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호랑 중국의 국호를 통해서 한번 과연 고구려가 어느 나라 역사이고 그 땅이 누구네 땅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국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리아입니다. 중국 국호는 차이나죠. 그렇죠? 중국 국호는 진나라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뭐 동서고금이 다 하는 일입니다. 왜? 물론 이제 연나라가 중국을 통일 뭐 비슷하게는 했지만 완전 통일은 못했으니까요.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한 최초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나라가 라틴어식으로 진화예요. 진화 이건. 진화가 됩니다. 진나라가. 라틴어에는 나라 이름도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성명사죠. 쉽게 말하면. 그 진화가 됐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우리나라 국호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한 거예요. 일부 꼭 식민사학이라기보다는 뭐 좀 그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민사학적인 잔재가 맞아요. 뭐냐? 고려에서 발생된 이름이라고 그러기 시작한 건 일본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라는 국호는 이미 고구려 장수왕 이후에는 모두 다 고려라고 썼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자, 수당가와 신당서, 구당서 어디에도 고구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뒤에 고구려 멸망 얘기 나오고 고구려 건국연대 나올 때 고구려 빅이라고 표기시는 했지만 사실은 고려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당해외에 나온 것도. 전부 당나라 시대 이때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전부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 고구려는 여러분 안다시피 코리에서 꼬레아, 코리아가 된 거예요. 이 꼬레아 역시 차이나처럼 진화가 이제 차이나가 된 건데 꼬레아 역시 라틴어식 발음에서 그 여성명사가 돼서 꼬레아가 된 거고 그게 영어식 발음이 되면서 코리아가 된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일본 애들이 우리가 J자보다 앞서게 C가 되면 가니까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욕을 먹어도 어느 수 없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 전 세계의 이름으로 미국이랑 영국 이쪽 영어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라틴어에서 영어식으로 발음이 가면서 K자가 된 겁니다. 그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패권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건데 만일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면 중국의 국호가 코리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왜? 고구려에서 나왔으니까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 국호를 코리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고구려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게 되는데도 자기네는 그건 아니다.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다. 왜? 자기들은 스스로 동국공정에서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그랬으니까 고구려가 코리아가 고구려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학설 그대로 고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바로 고구려 사신이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 인근에서 발견된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예요. 7세기경에 소구두 아흐르만 왕의 궁전 벽화인데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 고구려 사신들이 갔던 벽화가 있어요. 이게 고구려 사신들이 쓰던 절풍이라는 모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구려의 장교급들이 쓰던 모자예요. 대개 우리 이렇게 고구려 벽화 보면 저 꽁털 달린 모자는 쓰고 말 타고 달리죠. 말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찝차. 내지는 뭐 장갑차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찝차는. 그러니까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절풍을 쓰고 고구려 사신 2명이 여기 갔어요. 가 있을 때 보고 낸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국호도 없이 갔겠어요? 고구려 시대에? 그러니까 수당가와 신당서, 구당서 어느 책을 보아도 다 고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국호로다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국호는 고구려 시대에 생긴 겁니다. 코리아라는 국호가 고구려 시대에 생겼다는 것까지 알고 나면은 이제 과연 만주가 어느 나라 땅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고대 아시아 동부에서 생활하던 종족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 잘 분류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라로족과 중국어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라로족은 당연히 우리 조선족,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스 이렇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흉노족, 흉노족 역시 우라로족입니다. 돌골, 헝가리, 터키, 핀란드 이게 우라로족이죠. 그 다음에 거란족, 몽골계와 퉁구스계의 혼혈족입니다. 거란족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우라로족이에요. 그리고 중국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랑 우라로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만주와 어떤 연관도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어요. 왜? 조선, 선비, 여진 이게 다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만주와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영토공정을 시작합니다. 영토공정은 중국어적인 한족 중심의 중국어로서는 만주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중국은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바로 영토공정입니다. 공정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프로젝트라는 뜻이거든요. 동북공정, 동북 프로젝트, 동북 뭐 계획, 동북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동북공정은 뭐예요? 동북공정의 원래 이름은 동북병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이에요. 이름도 참 길어요. 그렇죠? 역사 현상을 연구하는 공정인데 동북병강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주예요. 중국에서 볼 때 동북은 만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상주 단대공정입니다. 하산주 단대공정은 뭐예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단대, 대를 그 시대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공정이에요. 탐험공정은 중화문명 탐험공정이에요. 자, 중화문명이 진짜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 탐구하자. 그래서 유화문명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는 게 근대 문화공정입니다. 자, 동북공정은 뭐예요? 우리가 중국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엔 동북공정입니다. 그렇죠? 동북공정은 간단히 말하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영토로 하겠다는 거예요. 고구려 역사를 자기의 영토로 해서 고구려 영토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구려 역사를 자기 영토로 역사를 만든다고 계속 우리는 그러는데 고구려 역사를 왜 자기 역사로 만들겠어요? 역사 그거 만들어서 뭐 해? 자기네 거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영토가 자기네 거라는 걸 우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만족의 역사인 청나라 역사와 문화가 한족인 중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만주국 영토인 만주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부당한 것을 알고 있는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이룩한 나라라는 통일헌법을 핑계 삼아서 중국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영토공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건 1983년이에요. 그러나 제가 전에 이 시간에 주울레랑 목대동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주울레가 북한에 와서 1960년대 북한에 와서 연설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네 땅이 과거에는 요하까지 맞아.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이 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목대동도 똑같은 말 했죠. 그건 다 지난 얘기야. 내가 사과할게. 그게 주울레가 한 얘기잖아요. 즉 당신네 이 고구려 역사 당신네 거 맞았어. 원래 옛날에는. 근데 당신네 제국주의자들이 당신네들 저기로 몰아넣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역사야. 말이 안 되죠. 뭐가? 자, 이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역사였으니까 이게 우리 역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게 됐으니까 이게 우리 역사야.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일본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켜서 차려놓은 밥상을 송두리째 씹어먹으면서 그것을 이제 동북공정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고조선의 역사 유물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왜? 1963년, 64년 그때 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제 다 그게 사실은 동북공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옳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해갖고 1983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지. 이게 뭐 1983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뭐 얘들이 뭐 그랬다고 그러면서 2002년에 대대적으로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2년에 대대적으로 떠들 때 우리는 그때 이제 동북공정 시작한 거야. 대처를. 그나마 그것도 대처를 시작하다 지금은 흐지부지예요.
옛날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데서 그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뭐 동북아 역사재단 제가 알기로는 글쎄 동북공정보도는 독도 쪽 얘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로 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동북공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83년에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2002년에는 확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야? 요하 유역에서 고전 유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동북공정을 시작해서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다 그러면 만주가 진해 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요하 유역에서 막 고조선 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여기 이 적봉이 여기 대릉아 이 유역이 그 번조선의 수도였다는, 번조선이 자리한 자리였다는 게 이제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고조선은 세 개의 조선, 즉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또는 뭐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중에서 번조선, 즉 말조선의 수도가 여기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 근처 어디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서 고구려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오래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역사 얘기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닌 거야,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대공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 안 되겠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 역사를 자기들이 스스로 선사시대라고 그러던 이 3대를 역사시대로 자리매김하자. 그래서 하나라는 BC 2070년부터 뭐 BC 1600년까지 있었고, 상나라 전기는 BC 1600년에서 BC 1300년, 상나라 후기는 BC 1300년에서 BC 1046년, 그리고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771년, 그러니까 동주가 BC 771년에서 BC 256년. 딱 매겨갖고 1996년 5월 16일 날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딱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국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BC 2070년이래 봐야 이게 4,000년밖에 더 됩니까? 이 훨씬 전에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전설의 사망호제 시대까지 역사로 집어넣자. 그래서 이게 바로 탐험공정입니다. 중국 역사를 요순시대까지 끌어올려서 1만 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2003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첫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은 이미 역사를 5,000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자 5,000년, 지적 5,000년, 중국 뭐 인물 5,000년 해갖고 그걸 다 편집을 해서 한국 번열판까지 다 나와서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어. 그 자기는 5,0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한자도 만들어주고 뭐 이 지적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줬으니까 역사 1만 년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걔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바로 요하에서 그 문명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은 황하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이 아니라 요하 문명,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중국 문화의 발상지는 황하가 아니라 요하다라고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걔들 고구려만 자기네 역사 아니에요. 고조선도 자기네 역사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여러분 조금 속으로 우시셔도 없는데 지금 계절이 조금 여름이잖아요. 그쵸? 네, 여름이 어차피 뭐 이게 뭐 이렇게 거의 뭐 제가 하고 나서 한 1, 2주 있으면 올라가니까 업로드 되니까 여름에 업로드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빨간 넥타이를 왜 메고 왔겠어요? 더워 보이게. 제가 오늘부터는 중국 강의하니까 빨간 넥타이 메고 오겠다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냐? 치우천왕이 자기네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악마가 하는 그 도깨비, 그 치우천왕 자기네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빨간색 좋아하는 거, 그 치우천왕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네 그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아유 치우쳐난 것까지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 치우천왕이라는 그 인물, 그런 분이 뭐 없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는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고 역사 속의 일개 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징적인 존재를 중국은 고조선 역사까지 자기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걔들은 없는 것도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 거를 지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지키는 게 붉은 악마에서 지키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뿐입니까? 근대 문화 공정. 자, 제가 그 간도 이야기를 할 때 북간도가 백두산하고 이렇게 다른데 고기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거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북간도가 거긴 게 맞는 이유가 윤동주 시인이 집이 용정이었고 용정이 거기 있고 별에는 밤에서 어머니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신재호 선생님이 물론 쓰신 글을 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거 다 비교를 해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 윤동주 시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그 별에는 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패경옥 누가 들어도 중국 여자잖아요.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절대 이국 소녀지 중국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윤동주 생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에요. 거기다가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시입니다. 그 서시를 중국어로 쫙 번역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중국 조선족 시인, 애국 시인 윤동주예요. 이거는 문화를 중국 것으로 일단 만들자는 거예요. 왜?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니까 윤동주 시인이 읊은 시는 자기네 문화야. 그리고 조선족이 자신들이 일부니까 조선족의 문화와 역사가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 영토도 우리 거지. 이게 뭐 막 듣다 보면 헷갈려갖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게 아니죠.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누렸는데 이 사람들의 뿌리가 누구냐를 다 진짜 자기네 말대로 탐문을 해서 그 뿌리를 찾아서 그게 누구네 문화라는 걸 해야 돼. 아,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하니까 그거 중국 문화야.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도저히. 그렇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문화 공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남아프리카 월드컵 때 그 중국은 이 파오차이, 그러니까 절인 채소죠. 이거를 잔뜩 가져가갖고 전 세계 선수단에 뿌려줍니다. 저도 중국 갔을 때 먹어봤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맛에 그 거부감을 느끼질 않아요. 우리 김치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뭐 맵다고도 그렇고 물론 백김치도 있지만 일반적인 김치를 말할 때요. 그렇지만 이 파오차이는 뭐 맵고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건 절인 채소거든. 그런데 이게 1500년 전에 스촨성에서 만들어진 파오차이가 한국으로 넘어가서 김치가 됐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이걸 남아프리카 뭐 데리고 갖고 다녀. 이게 김치의 원조다. 남아프리카 월드컵 때 나눠줘요 막. 우리는 김치 공짜로 아시안 게임에서도 나눠줬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직.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파오차이는 뭐 드셔보신 분들 많겠지만 당근이나 무 같은 채소를 식초, 설탕, 거기다 백주 좀 넣고 해서 하루 정도 담갔다가 바로 식혀서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오이 피클이나 뭐 이런 거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뭐 맛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김치의 원조라고 그냥 다니면서 김치 우리 거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만주 땅에서 우리 동포들은 물론 그 만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김치를 먹습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김치 문화를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파워차이를 자기들 걸로 하는데 우리나라 식품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중국으로 김치에다가 파워차이라고 찍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중국에서 파워차이라고 찍지 않으면 통관을 안 시켜줘? 그래서 파워차이라고 찍었어. 조금 궁색한 변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파워차이를 조금 글쎄요. 뭐 물론 중국도 김치를 스스로 만들으니까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무언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이제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우리는 흔히 아리랑을 작자, 연도 미상의 민요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쉽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이거를 자기네 흥룡강성 길림성 문화인가? 흥룡강성 문화로 등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다가 중국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이게 중국 문화냐 그래갖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우리가 유네스코에 우리 문화로 등재를 합니다. 그렇죠? 중국 자민의 뭐 자기네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중국이 펴는 그 논리는 간단해요. 만주에 사는 그 중국 조선족이 아리랑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다.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니까 중국 문화다. 할 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지금 그래서 퉁수, 건무 이것도 다 중국 흥룡강성 문화재로 지금 등재하고 있어요. 아니 했어요 이미.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아리랑의 알랑고아라를 한번 생각하고 알랑고아의 이 알랑에다가 이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아리랑이 딱 되죠. 알랑고아가 누구냐면 알랑고아는 몽골 시조모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몽골도 시조가 활 잘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알랑고아가 몽골 시조모인데 알랑고아의 아버지는 코릴라트 라르타익 메르겐, 즉 메르겐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는 뜻입니다. 주몽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계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져요. 그런데 몽골은 모계사이라 어머니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를 따지지만 몽골은 시조모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 글쎄 아리랑이 고구려 초기에 생긴 민요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한번 갖고 들어보세요. 자, 고주몽이 어떻게 합니까? 고주몽이 유리, 온조, 비류. 유리, 비류, 온조죠. 순서대로 하면. 물론 비류랑 온조는 고주몽의 아들은 아니에요. 우태와 소손의 사이에서 난 아기지만 양자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유리는 이제 적자죠. 그래서 유리, 비류, 온조를 데리고 남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비류하고 온조는 아예 와서 백제를 세우고 뭐 비류 백제 세우고 뭐 일본으로 갔다는 설이 있다는 비류는 그랬다는 설이 있다는 얘기 제가 대마도를 거쳐서 비류 갔다는 얘기는 초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하자.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고주몽은 알랑고아는 딸인데 여기서 보면 딸이잖아요. 그렇죠? 딸인데 알랑고아는 거기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들 셋하고 아빠만 가는 거야. 아버지만. 그러니 알랑고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알랑고아는 자기 스스로를 남아있는 자기 스스로 떠나는 오빠와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워하며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지 말라고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노래를 할 때 악셀 이런 식으로 노래할 때 이렇게 의자를 넣거나 아니면 이자를 넣어서 음절을 늘리는 게 노래의 기본입니다. 그럼 알랑에다가 이 음절을 넣어보시면 아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랑이요, 알랑이요, 알랑이요. 나는 생략하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알랑을 두고 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가 흔히 나를 버리고 가는 거, 나를 놔두고 갈 때 고개를, 나를 버리고 간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그 웃기는 얘기로 대신들이 그 까짜강에, 이제 거기서는 까짜강해로 나오지만 그 배우 이병헌이가 이렇게 전하 그러면 저를 밟고 넘어가십시오 했더니 이병헌이가 등 밟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근데 여기서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건 발병나 죽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거든. 유목민. 유목민들이 얼마나 발이 중요해요? 움직여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알랑고아가 부른 아리랑이라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도화가를 혹시 아십니까? 그대 그 강을 건너지 마시구려라는 그 단편 영화 때문에 이게 많이 유명해졌어요. 백수강부가 술에 취해서 강물을 건널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건너지 마요 건너지 마요라고 부인이 말렸는데도 뭐 술 취한 사람이 그 말 듣겠어요? 굳이 건너다가 벌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백수강부의 부인도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게 고조선 민요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여옥이의 남편이 와서 이런 일을 봤다 그러니까 여옥이 죽은 그 여옥이라는 여자가 죽은 두 사람을 추모하면서 두 사람에게 애틋한 사랑. 자, 신랑이 빠져 죽으니까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술 취한 신랑이 빠져 죽으니까 가지 말라는데 가다가 빠져 죽으니까 부인이 따라 죽었다. 이 얼마나 애틋한 얘기냐. 그러니까 공무도화가 공무를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공무도화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 그 강을 건너지 말고 왜 그 강을 건너자. 그게 고구려 때 아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가지 마라.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가시리로 가는 거예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라는 날 도시 오셔서 가지 말고 가시는 듯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나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게 서정시의 극치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역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가서 행복하게만 살아주십시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바로 민족 정서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만만디해서 먼저 나서지 않고 대충 눈치 보고 뒤에 찌그러져 있다가 누군가가 나서면 슬슬 나서갖고 하는 게으르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집어먹었을 때 왕창 집어먹지 않은 탐욕적인 정신. 그게 민족 정서고 80%에 해당하는 일본 농민들이 사무라이들의 칼날을 피해서 15도 정도 딱 쳐다보고 종종 걸음을 걷다가 스미마생 마주 오는 사람만 있으면 스미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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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민족 정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것만 민족 정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공무도화가에서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민족 정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낭만적인 우리 것만 낭만적인 걸 예를 들어 조금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고유한 우리의 무형문화인 아리랑까지 중국은 자신들의 무형문화를 등재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이루어지는 건 자기네 거라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부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깨부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